터키 노병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먹었던 그 죽 한 그릇의 나라가 지금은 최첨단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전쟁 속 언어도 통하지 않던 낯선 땅. 한할머니가 내민 쌀죽 한 그릇은 그의 기억 속에서 국가보다 따뜻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금성사 라디오, 대우 냉장고, 그리고 지금의 LG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은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그에게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한 노병의 손에는 한국과의 형제의 기억이 깃든 마지막 냉장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정말 이게 그 죽 한 그릇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이제 잊혀진 전장의 작은 기적이 다시 한번 세상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그 믿기 힘든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메흐메트 알탄입니다. 1951년 겨울 21살의 터키 병사였던 저는 개성 근처 산골짜기에서 눈보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나요?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죠. 터키에서도 겨울은 춥지만 한국의 겨울은 달랐어요. 바람이 칼처럼 매서웠고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우리 터키 여단은 개성 주변 고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폭격이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참호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흐메트가 갑자기 메흐메트 저기 봐라고 속삭였어요. 눈 사이로 한국 민간인 가족이 보였거든요. 할머니와 아이 둘이 피난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폭격이 잠시 멈춘 사이 그 가족이 우리 참호 근처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짓으로 이리 오라고 신호를 보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시커먼 냄비였는데 아직도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쌀죽이었어요. 진짜 맑은 쌀죽.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중얼거리면서 깊숙이 절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전쟁통에 저희들 때문에 피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따뜻한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다니요. 그 죽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몸만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아흐메트와 저 그리고 분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숟가락씩 떠먹었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다 먹고 나서야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뒤돌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 전투는 계속됐죠. 며칠 후 우리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죽 생각이 났어요. 추위와 공포를 이겨낼 힘을 주었거든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터키로 돌아갈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폐허가 된 서울을 지나면서 부산항에서 배를 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와 아이들은 무사할까? 이 나라는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탄불로 돌아온 후에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끔 한국 소식이 신문에 나오면 찾아서 읽곤 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많지 않았거든요. 멀고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 봄, 제 딸 파트마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아흐메트는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결혼 선물로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라디오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최신형이에요. 음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 앞면에 골드스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전 처음엔 일본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전자제품이 최고였거든요. 이거 일본 거냐? 라고 물었더니 사위가 아니요, 아버지. 한국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어요. 설마 그 한국? 제가 젊었을 때 피를 흘리며 지켜낸 그 나라?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냐? 네, 금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요즘 터키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 라디오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지만 단단해 보였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전원을 켜보니 음질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일본 제품 못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그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만든 건가?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951년 겨울 눈보라 치는 개성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주시던 그 손길, 눈물을 흘리며 절하시던 그 모습.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낸 건가? 라디오에서는 터키 가요가 흘러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음악이 한국의 아리랑처럼 들렸어요. 애틋하고 그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나갔더니 골드스타 제품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요즘 한국 제품들이 일본 것만큼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일본 것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비슷해요. 특히 이 골드스타는 믿을만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자부심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낸 나라가 제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라디오를 만든 나라가 바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켜낸 나라야.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래.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구나. 파트마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나라를 도와준 셈이네요? 그런 셈이지. 우리 터키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그때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됐을 텐데 혹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까? 골드스타라는 이름도 참 예뻤어요. 금성, 금빛별. 정말 희망의 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런 별 말이에요. 1989년 여름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더위가 한창인데 냉장고가 멈추니까 정말 큰일이었어요. 급하게 이스탄불 시내 가전상가로 나갔습니다. 여러 냉장고를 둘러보는데 가게 주인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대우예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죠.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에서 또 한국이라니요. 5년 전 골드스타 라디오를 산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관심이 부쩍 늘어나 있었거든요. 네, 대우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냉장고로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냉장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흰색이었는데 모서리가 둥글고 디자인이 깔끔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안도 넓고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성능은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특히 냉각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음식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제품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믿을 만할까? 라디오는 작은 제품이니까 괜찮았지만 냉장고는 큰 투자거든요. 그런데 골드스타 라디오를 5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음질도 여전히 깨끗했고 디자인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냉장고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확실히 이전 냉장고보다 훨씬 세련되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아버지, 이것도 한국 거예요? 그래. 대우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야. 골드스타처럼요? 그런 셈이지. 한국에 좋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나 보다. 냉장고를 사용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냉각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특히 야채실이 따로 있어서 채소들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됐습니다. 몇 주 후 이웃집 메으메트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냉장고를 보고 물었어요. 오, 새 냉장고네? 어느 회사 거야? 대우. 한국 제품이야.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걸 만들어? 그래. 요즘 한국 기술이 정말 좋아졌나 봐. 라디오도 한국 거 쓰고 있는데 5년째 아무 문제 없어. 삼촌이 신기해했어요. 내가 아는 한국은 전쟁 때 폐허가 된 나라인데 벌써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그러게 말이야. 정말 놀라워. 그날 밤 저는 대우 냉장고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작은 소리가 마치 한국의 심장 박동 같이 들렸어요. 살아있는 나라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서는구나. 그 나라가 정말 일어섰구나. 골드스타 라디오와 대우 냉장고. 두 개의 한국 제품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왠지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주신 따뜻한 죽처럼 이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좋은 물건들을 보내주고 있구나. 2020년대가 되어서야 대우 냉장고가 30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정말 오래 잘 써줬어요. 손자 아메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고장 한 번 없이 돌아갔거든요. 새 냉장고를 사러 가면서 아메드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한국 제품을 살 거야. 할아버지, 지금도 한국 제품이 좋아요? 그럼. 30년을 써봤는데 어떻게 믿지 않겠니? 가전상가에 가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세련된 냉장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골드스타나 대우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대신 LG라는 브랜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 기능도 엄청 많았어요. 터치스크린까지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LG요? 한국 제품이에요. 정말 좋은 브랜드죠. 아메드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LG가 원래 골드스타였어요. 뭐라고? 여기 보세요. LG는 럭키와 골드스타의 앞글자를 딴 거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쓰시던 그 라디오 회사가 지금의 LG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라디오에 적혀있던 그 골드스타가 지금의 LG였던 거군요. 그럼 우리 집에 있던 그 라디오가 네, 지금의 LG전자에서 만든 거였어요. 1995년에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나와 있어요. 아메드가 더 검색해보더니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대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우는 다른 회사야. 냉장고 만들던 그 회사 말이지. 아, 맞다. 대우는 LG와는 다른 회사였구나. 저는 LG 냉장고를 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1984년 처음 골드스타 라디오를 들었을 때의 그 설렘. 1989년 대우 냉장고를 샀을 때의 그 믿음. 이젠 세 번째 한국이네. 할아버지? 아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이름만 바뀐 거지. LG 냉장고의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냉장고는 인터넷에도 연결돼요. 식재료 유통기한도 관리해주고 레시피도 추천해준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데 기능보다 더 감동적인 건 여전히 한국이라는 글자였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글자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하실 거예요? 그래. 이걸로 하자. 냉장고를 주문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골드스타에서 시작해서 대우를 거쳐 이제 LG까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와 함께 늙어온 그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LG 냉장고와 함께 세탁기도 샀습니다. 이것도 LG 제품이었는데
AI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세탁기는 옷감을 스스로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정해준대요. 그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면 셔츠랑 울 스웨터를 함께 넣으면 세탁기가 알아서 적당한 온도와 세기로 빨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빨래를 손으로 빨고 나중에 간단한 세탁기가 나와도 물 온도며 세기며 다 직접 조절해야 했거든요. 세탁기가 설치되고 처음 사용해 본 날 정말 놀랐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세제 양도 자동으로 조절하고 헹굼 횟수도 더러움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녀 에라가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세탁기 정말 좋아요. 스팀 기능도 있어서 구김도 안 생기고 냄새도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 할아버지도 한번 써볼까? 사실 저는 그동안 빨래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나중에는 딸들이 다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세탁기는 달랐어요. 너무 신기해서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에라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화면에 터치하면 세탁 코스가 나와요. 운동복, 이불, 섬세한 옷. 다 따로 있어요. 오, 이런 게 다 있구나. 제가 직접 빨래를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세탁기가 웅웅거리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예전 대우 냉장고 소리랑 비슷하면서도 더 부드러웠어요. 며칠 후부터는 제가 스스로 빨래를 했습니다. 특히 에라의 체육복이나 아메드의 셔츠 같은 걸 직접 빨아주는 게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빨래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내가 도움을 주는 차례지. 늙어서도 쓸모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거든. 세탁기 덕분에 손자 손녀와 더 가까워졌어요. 같이 빨래를 개면서 학교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세탁기를 쓸 때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났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세심한 기능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에라야, 이 세탁기 만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왜요, 할아버지? 옷을 빠는 게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졌잖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준 거야. 에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혼자 빨래하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메드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드나 봐요. 그럴 거야.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테니까.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1951년 겨울, 그 할머니가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죽을 끓여주시던 모습.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닐까요? LG 세탁기는 단순히 옷을 빨아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집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 거죠. 어느 날 저녁 아메드가 텔레비전에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터키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이야기 나와요.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1951년 겨울 눈 덮인 한국 산골짜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터키군들이 참호를 파고 있는 모습, 중공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터키군은 4,500명의 병력으로 4만 명의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났거든요. 추위와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할아버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랬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런데 화면에서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현재의 한국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그리고 LG 전자 공장까지. 70년 전 폐허였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추위 속에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메드와 에라가 제 양쪽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다큐가 끝나고 나서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골드스타 라디오와 대우 냉장고에서 떼어낸 스티커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금성사의 왕관 로고, 대우의 깔끔한 글씨체. 모두 낡고 색이 바래졌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이것들을 왜 보관하세요, 할아버지? 이건 그냥 스티커가 아니야. 한 나라가 성장해온 역사야. 저는 스티커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금성사가 지금의 LG가 됐고 대우는 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그 나라가 일어서는데 힘이 됐어. 에라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LG가 그 둘을 다 품은 거예요? 그런 셈이지. 금성의 정신, 대우의 기술, 모든 게 지금의 LG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메드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해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LG가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래요. 그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새로 산 LG 냉장고와 세탁기를 번갈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 개의 브랜드, 세 번의 만남.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골드스타로 시작해서 대우가 지켜주고 이제 LG가 미래를 함께하는 이야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꿈꾸고 이뤄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그때 그 따뜻한 죽처럼 지금도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구나. 2023년 어느 날 아메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을? 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켜낸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때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가보고 싶으시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너무 늙었어. 아니에요. 요즘은 여행이 쉬워졌어요.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에라도 거들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세탁기 나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세탁기 나라구나. 하지만 내게는 전우들이 잠든 나라야. 그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아버지, 그곳에 터키군 묘지가 있나요? 있을 거야. 그때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거든. 아메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더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한국의 터키군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용인이라는 곳에 있대요. 화면에는 높다란 기념탑이 보였어요. 터키 국기 모양의 초승달과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는데 터키군 분들도 안장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가요. 3대가 함께 가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는 가야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구나. 네,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겠죠. 아메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때 도움을 준 나라들이 지금도 한국과 친하나요? 그럼. 특히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더라고. 형제의 나라? 그래.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야. 에라가 신기해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사람들과 형제예요? 그런 셈이지.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지켜냈으니까 너희들도 그 나라와 연결된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우리 집 LG 제품들이 더 특별하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세탁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한국 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때 그 할머니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 같은 분들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 LG 공장도 가볼까요? 그것도 좋겠다. 우리 세탁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나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24년 봄, 저는 아메드와 함께 마지막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세탁기를 돌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마지막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은 다음 터치스크린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디지털 화면에 브랜드 로고가 떴어요. LG 라이프 이즈 굿. 그 문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삶이 좋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메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메드야,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뭘까요, 할아버지? 골드스타로 시작해서 대우가 지켜줬고 이제 LG가 미래를 함께하고 있어. 네. 이건 그냥 회사 이야기가 아니야. 한 나라가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야. 아메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그 꿈이 시작된 거네요.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세탁기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웅웅거리면서도 리듬이 있는 소리. 마치 희망의 노래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오래 한국 가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 너희들이 사랑하게 된 나라를 함께 보러 가자. 그때 에라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마지막 세탁을 하고 있어. 마지막이요? 응. 이제 할아버지가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에라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요? 너희들이 해야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네.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정성껏 할게요. 세탁이 끝나고 옷들을 꺼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아메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탁기한테 인사하세요. 그럼. 이 세탁기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거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여행 계획 세워볼까요? 그래. 먼저 어디를 갈까? 부산부터 가요.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곳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은? 서울이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터키군 기념비도 보고. LG 공장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손자 손녀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눈보라 치는 개성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골드스타 라디오로 시작해서 대우 냉장고를 거쳐 LG 세탁기까지. 세 번의 만남, 하나의 사랑.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 가족의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떠날 한국 여행. 7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나라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세탁기가 마지막 탈수를 하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희 가족은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93세의 늙은 몸으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73년 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터키 병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순간을요. 지금은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항구가 되어 있었지만 바다 냄새는 그때와 같았어요. 유엔 묘지에서는 터키군 전우들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흐메트, 무스타파, 오스만.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잠든 형제들. 저 대신 여기 남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 눈물 나세요? 응. 이 친구들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야. 용인의 터키군 참전 기념비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념해주고 있다니요. 기념비 앞에서 아메드와 에라가 꽃을 바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LG 사이언스 파크에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연구시설과 첨단 공장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 작은 골드스타 라디오에서 시작된 회사가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다니. 공장에서 직접 세탁기와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엔지니어들이 품질을 검사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우리 세탁기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거야.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의 행복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고. LG 직원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셨어요. 터키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6.25 때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지금의 LG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70년이 지나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서울에서는 명동과 강남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1951년 폐허가 된 서울을 봤던 제 눈에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한국 가정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일이었어요. 우연히 만난 김씨 성을 가진 할아버지께서 터키군 참전 이야기를 듣고는 꼭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에는 LG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었어요. 우리 집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같네요. 라고 에라가 신기해하자 그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좋은 건 다 같이 써야죠. 터키와 한국은 형제니까요. 그리고 그분 부인께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 맛이 1951년 겨울 그 할머니가 주신 죽맛과 비슷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음식 어떠세요? 정말 좋구나. 마음이 따뜻해져.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터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메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한국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래? 네. 그냥 제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거였어요. 할아버지 마음, 한국 사람들 마음이 다 담긴 거였어요. 에라도 말했어요. 저도 이제 세탁기 소리가 더 좋게 들릴 것 같아요. 형제의 나라에서 온 소리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LG 냉장고와 세탁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어요. 골드스타에서 시작해서 대우를 거쳐 LG까지 70년의 시간 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 한 터키 병사와 한 나라의 우정 이야기. 이제 저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고 저희 가족도 그 나라와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작은 만남이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1951년 겨울 한 그릇의 따뜻한 죽에서 시작된 인연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과 터키 정말 형제의 나라입니다.